안녕하십니까. 건강비전 2050 이진원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100세 건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넘어지지 않는 어르신 3대 비결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낙상. 여러분 만성질환 하면은 심장병, 암, 고혈압, 뇌졸중, 중풍, 그렇죠? 그 다음에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이러한 것들을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만성질환은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그 질병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 바로 낙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이제 골절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골반과 그 다음에 등뼈 대표적으로 이제 골절될 수 있는 그러한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상 시에 일어나는 부상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골절이 38.9%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까진 상처, 인대 손상, 찢어진 상처 이러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생명에 큰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닌데 골절이 생기면 이제 그 뼈가 부러진 것이잖아요. 근데 뼈가 부러졌다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뼈라고 생각했을 때 골절이 되면 뼈속이 사실은 딱딱하게 메꿔져 있지 않고 3분의 1 정도만 이제 그 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그 사이즈의 그 강철과 같은 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iron, 강철이죠. 강철하고 뼈하고 강도가 같다.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뼈가 강도가 같나. 그리고 그 밀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가벼운 거죠. 근데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철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엄청 무거워서 운동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우리 뼈가 강철로 됐다면 아마 200kg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조그만데 요만한데 한 200kg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거워서 등산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강철로 돼 있지 않고 뼈로 돼 있는데 뼈가 골절이 되는 이유를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겼을 때,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이제 골절이 되는데 이제 연세가 65세가 넘으시면 65세가 넘으시면 골다공증이 조금씩 생깁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낙상을 하시면 또 넘어지시면 이제 제일 위험한 곳이 이제 대퇴골, 골반뼈든지 또 대퇴골, 대퇴골이 골절이 됩니다. 여기서 골절이 되면은 이제 뼈만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뼈 속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골수. 골수가 사실은 혈액이죠. 그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혈액인데, 특별히 이제 적혈구는 산소 공급을 하죠. 산소 공급을 하는 그 적혈구가 혈액의 90% 이상인데 그것이 출혈이 되면 거의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골절됐을 때 발견되지 않으시면 바로 이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낙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낙상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만성질환보다 무서운 이유가 낙상 사망 5명 중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65세
이상이신 분은 넘어져서 사망하시는 확률이 80%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사망률이 높고 여성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이 더 과격하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보다 더 부러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덜 과격하게 넘어지시기 때문에 사망률은 적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 말씀드린 대로 넘어져서 대퇴골이 이제 골절되는 것이 이제 90% 정도가 이제 낙상 때문에 골절이 됩니다. 낙상의 원인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것, 바닥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것, 그다음에 계단에 넘어져서 낙상하는 것, 시력이 나빠서 낙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그렇죠? 접지르거나 부닥치거나, 그 다음에 경사가 이제 급해서 2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낙상의 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낙상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상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몸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낙상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쉽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외다리 서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성인 경우에는 33.8초, 여성인 경우에는 30초 정도 눈을 뜨고 한 다리로 서 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외다리로 이제 30초 정도,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일어서셔가지고 좀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30초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서 계시지 않으시면, 서 계실 수 있는 그 근력이 없으시면 낙상하실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벌써 이렇게 하셨을 때 흔들거린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약하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약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쪽 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이 약하다, 오른쪽은 더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리를 짚으시고 왼쪽 다리를 들으신 상태에서 설거지 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설거지를, 남성들도 설거지를 해주시면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설거지 하는 것도 한 다리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특별히 따로 운동을 안 하셔도, 지금 제가 다리 하나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쪽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근육을 그렇게 운동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를 딱 들은 상태에서 눈을 딱 감으시면 바로 흔들거립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4초에서 5초 정도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력이 크게 나쁘지 않으실 때 그렇습니다. 근데 시력이 나쁘신 경우에는 사실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균형의 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앙리 할아버지니까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프스 정상 3,842m 산 꼭대기에 컵을 4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놨습니다. 그 의자를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컵 위에, 유리컵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의자 위에다가 유리컵 2개를 또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앉을 의자의 뒷다리를 기대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의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균형을 딱 잡은 할아버지가 65세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겠죠. 이분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800m 밑으로 떨어지는데, 3,800m 하면은 백두산의 1.4배입니다.
백두산이 1884m 정도 된다고 지금 대략 기억이 한 1876인가요? 대략 1800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1.4배 정도가 되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균형을 잡는 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비전, 시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균형 기능. 그 균형 기능이 이제 귀 속에 들어 있는데요. 외이, 중이, 내이가 있는데 내이 가장 귀에 깊숙한 곳이 이제 내이라고 하는데 내이 전정 기능이라고도 하고 균형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유 감각.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위치 감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 그다음에 근육 이런 데 이렇게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신경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력과 그다음에 청력과 연결이 된 귀의 그 균형 기능과 그다음에 근육과 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균형 그 원래의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유지가 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를 보면은 이게 귀 바깥이 있고 쭉 들어가면은 내이가 있고 귓속 뼈가 있고요. 소리를 전달하는 귓속 뼈가 있고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달팽이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달팽이관하고 그 다음에 반고리관 이 전체가 사실은 달팽이 같이 생겼죠. 반고리관이라는 것과 달팽이관이 이제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추가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달팽이관과 반고리관 안에 그 추를 띄우는 그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 균형이 딱 잡혀 있으면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추가 옆으로 누워 있거나 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어지러운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막 빙글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어지러움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추가 계속 이렇게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할 때 빙글빙글 돕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한 자세에서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열중하시다가 딱 일어나면 빙글빙글 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김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장김치를 담으시죠. 하루 종일 김장김치를 담으시고 그 다음에 쪼그리고 담으셨다가 일어나시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지시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담으실 때도 계속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균형을 바꾸셔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의 균형 감각을 잡게 하는 그 이제 시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청력을 좌우하는 그 귀 속에 그 균형을 잡는 그 반고리관, 그 다음에 달팽이관을 합친 그 정교한 기계의 크기가 미국의 그 주화를 보면은 그 다임 10센트짜리 다임이 있죠. 그 다임 속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그 기관이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는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수억 년이 돼가지고 이것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으로 믿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이러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마음속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반고리관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반고리관과 달팽이관을 좀 더 키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여서 그렇지만 이게 진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한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기관인데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정신경하고 청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신경은 우리들의 그 청각, 그렇죠? 소리를 전달시켜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정신경은 vestibular, 이것은 균형신경이에요. 그래서 소리신경하고 균형신경이 같이 이렇게 엉켜서 붙어가지고 두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가 여러분들의 균형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소리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죠.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좌로나 위로나 이렇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이렇게 귀가 얇다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소리가 있어도 나의 균형이 딱 잡혀져 있으면, 균형이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의 정도를 갈 수 있다 하는 그 개념으로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소리, 내가 들어야 할 소리와 그 다음에 들어도 사실은 그냥 흡수하고 그냥 영향을 받지 않을 소리, 그렇죠? 흡수해버리고 분산해버릴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그 청력과 그 다음에 전정신경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균형이죠. 소리와 균형. 그리고 이제 proprioception이라는 게 이제 고유, 위치 감각이라는 것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다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딱 올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균형을 딱 지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3번 정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딱 이렇게 균형을 잡는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을 이룰 때 필요한 그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을 통한 시력입니다. 그래서 눈은 나의 몸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귀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의 평형 감각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 감각, 각 부분, 우리 몸속에 있는 뼈와 그 다음에 근육이 있는 모든 부분에는 이 위치 감각이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고유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균형의 3대 요소를 보면 시력, 그 다음에 평형 감각, 그 다음에 위치 감각,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력을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한지를 보시려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청력은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위치 감각은 사실은 꼭 다른 병원에 찾아가지 않으셔도 제가 보여드린 그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30초 이상을 외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매일 검사하시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충 운동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가 진단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을 이제 잘 유지하려면, 훈련을 시키려면, 이제 소리를 이제 시끄러운 것을 이제 좀 줄이고요. 소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매일 카펫이나 그 다음에 그 딱딱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잔디, 그 다음에 돌밭, 이런 것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65세, 75세가 지나가시면은 고유 감각이 조금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촉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운동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은 앉아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발 앞뒤로 서기, 이렇게.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이제 무릎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리기,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한쪽 다리 이제 뒤로. 그 다음에 발꿈치, 까치발. 사과나 배를 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양쪽 까치발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서너 차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균형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위한 운동, 단순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밌는 운동이 무엇일까? 균형을 위한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테니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제 파트너를 이제
구하셔서 테니스를 치시는 것이 균형 감각에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혹시 파트너가 없으시면 벽을 대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스쿼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루에 1분씩 한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다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도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이제 1분 정도 이렇게 스쿼팅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매일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넘어지지 않는 노인의 3대 요소라고 하지 않고요. 3대 그 비결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이제 제가 여러 번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은 그냥 허리가 굽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노인입니다. 근데 어르신은 존경을 받는 분이 어르신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늙을 노자도 보면은 사실은 허리가 굽은 사람인데요. 노인의 반대말은 노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차원에서 어르신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노자예요. 그러니까는 노자, 공자, 맹자 하면은 그 자자는 아들 자자이긴 하지만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서 나이 적은 아랫사람에게 스승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돼 있는 것이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이 되시려면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연세가 있긴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많은 그 덕담을 해주시는 것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진정한 어르신은 무릎을 꿇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균형을 좀 더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영적인 비전이 있고요. 영적인 평형이 있고 영적인 위치 감각 그 세 가지 감각이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균형이라는 개념을 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중용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중용의 원칙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용하면은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인물 떠올리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공자 선생님이요. 공이라는 선생님, 공자죠. 15살에 지학, 배움의 뜻을 두고 30세 이립, 뜻한 바를 이루었고 40세 불혹,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아나 뜻이 굳어졌고 그 다음에 50 지천명, 이 뜻이 그 뜻이 바로 하늘이 명한 것임을 알았으며 60 이순, 이게 이제 귀에 대한 것인데요. 어떠한 반론이나 비판에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으며,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뭐 한 50세 때까지 그 뜻이 하늘이 명한 것을 알았으면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비판을 하더라도 이순, 그쵸? 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의 중심, 나의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반론이나 비평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제 이순이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0 종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그것이 하늘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15세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것에 뜻을 두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물론 13살, 15살 훨씬 전에도 그런 뜻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배움을 뜻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40세가 돼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다음에 50대 지나고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은 이제 그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행할 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이 들려와도 그 말이 그 비판이 거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70이 되면 정말 어르신이 되면 내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넘어지지 않는 어르신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